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다리와 허리가 좀 약해져서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었지만 갑자기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넘어서도 자신의 발로 씩씩하게 스스로 걸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분들, 반면에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서 불행하지만 걷지 못하게 되어 간병이 필요한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와 허리가 갑자기 약해지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 중간 단계를 일본에서는 프레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프레일이란 말은 영어입니다. 노쇠한, 허약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생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바로 그 직전에 약간은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프레일 상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장수를 하는 경우에도 이 프레일 상태를 겪게 되는데요. 70대를 넘어서 80대가 되면 3명 중 1명은 간병이 필요한 직전 상태, 방금 말씀드리는 프레일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알고 실천을 하면 장래에 간병이 필요한 그런 위험한 상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프레일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누구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리와 허리가 약화돼서 노화돼서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습관 5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까지만 해도 메타볼릭 신드롬이 걱정이 돼서 살이 찌지 않도록 칼로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70대, 80대가 되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50대, 60대에는 메타볼릭 신드롬의 예방이 필요하고 70대가 넘어서 90대까지는 프레일의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젊을 때는 우리 과식하지 않도록 걱정하고 생각했던 분들도 70대가 넘어서면 충분히 많이 먹고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의 근육량은 1년에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25세 때 근육량이 최고치라고 하면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60%가 감소를 해서 절반 이하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소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쉽게 우리 체중과 각자의 체중과 같은 숫자로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50kg의 사람이면 하루에 단백질 50g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중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50kg의 사람이면 50에서 60g, 60kg인 사람은 60에서 70g,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음식에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을 해서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걷지 못하게 되는 습관 두 번째입니다. 골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기에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의 절반 정도는 근력이 저하되고요. 그에 따른 낙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암 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해도 절반 정도는 이런 요인 때문이다 라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골절이 돼도 요즘은 수술을 잘하니까 의술이 발전해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퇴골, 즉 다리의 고관절을 넘어져서 다쳐서 골절이 되면 5년간 사망률이 암에 걸린 분들의 5년 평균 사망률보다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리의 골절이 암에 필적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리가 골절이 돼서 걷지 못하게 되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2주간 입원하는 것만으로도 7년치 근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밖에도요,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1년간 사망률이 10%에서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4명 중에 1명은 다리 골절이 되면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하면 한번 골절을 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또 다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몸의 체력도 저하가 됩니다. 감염증에 노출이 되면 감염되기 쉬워서 결과적으로 사망하기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넘어지기 싫어서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어려워집니다. 활동량이 떨어져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또 다시 넘어지기 쉬워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다리와 허리가 노화돼서 걷지 못하게 되는 습관 세 번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이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은 많은 분들에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 일단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하고요. 또 그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햇빛을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적은 지방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실제로 뼈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골절되기 쉽습니다. 또 최근에 한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면역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염병에 걸리기도 쉽고요. 암의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 흡수율이 떨어져서 또 부족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음식을 통해서 확실히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빛을 또 쬐어줘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으로는요, 방어, 대구, 연어 이런 생선류가 있고요. 버섯류에도 비타민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자외선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체내에서 합성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이 한 달간 매일 10분간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다리의 근력이 평균 20%나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햇빛을 충분히 쬐서 비타민 D를 섭취하고요. 또 강한 근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고 걷지 못하게 되는 습관 네 번째입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영양소가 충분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근육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운동 부족이 되기 쉬운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우리의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흡연은 골밀도를 감소시켜서 골절 위험을 높여줍니다. 자, 과도한 음주,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합니다.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간 기능을 저하시켜서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금연과 적정 음주 필수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서 노화돼서 걷지 못하게 되는 5가지 습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단백질 부족, 골절,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 이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우리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 스스로 내 발로 걷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일의 위험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 원치 않게 체중이 2kg 내지 3kg 이상 줄었느냐?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력의 저하. 다시 말씀드리면 손아귀 힘이 약해졌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세 번째. 피로감, 즉 최근 2주간 자주 지치는 느낌이고 어딘가 모르게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넷째입니다. 보행 속도. 다시 말씀드리면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자, 5번째입니다. 총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일상 활동이 어딘지 모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프레일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도 노후에 반듯하게 설 수 있고요. 걸을 수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